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7거래일, 6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채 협상에 진전이 좀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카시 의장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라는 발언을 했다라는 소식이 언론사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미국의 5월 제조업 PMI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을지 오늘 예상 체결 지수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 나란히 상승폭을 보여줬던 우리 양시장입니다. 코스피는 0.4%가량 상승폭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0.14% 낮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2,563.91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외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상단을 노리고 있는 코스피였는데 오늘은 좀 쉬어갈 것으로 보이는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은 전일장에서 코스피보다 상승폭 조금 더 크게 가져갔었는데 오늘 0.07% 상승불은 켜고 있습니다만 강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59.76포인트로 860선에서 조금 모자라는 모습으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자, 이렇게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봤는데 혼조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장전에는 어떤 종목들 챙겨보면 좋을까요? 하나증권의 이청원 FA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님, 오늘 저희 장전에는 좀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하는 예상 체결 지수 만들고 있네요. 어떤 종목 먼저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 기업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흔히 알고 있는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라면 부분에서의 매출 비중이 70%가 넘어갑니다. 기타 새우깡이라고 하는 스낵도 있고 기타 식품 가공도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사실상 라면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수들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국제 곡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응당 매출 원가가 상당 부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올라간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고스란히 매출액, 즉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견인을 하였고 덕분에 농심이라고 하는 기업은 내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의 증가율이 매우 크게 그리고 가시적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나 기타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이런 라면 관련된 기업들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판매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왔지만은 사실 그런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경영 방침과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덕분에 영업이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약 80% 수준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라면, 특히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화율 자체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100원 내외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무리 없는 가격 변화이기 때문에 판매량에 있어서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도 고스란히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농심을 눈여겨볼 것은 현 시점에서 보이는 외국인들의 수급인데요. 시장 자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반도체 업종에서의 흐름 자체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도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로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임과 동시에 주가가 지금 우상향 흐름을 완만하게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꺾일 만한 변수이자 그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우상향 흐름은 결국에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가 41만 4천 원 정도였는데 여기에서 최근 며칠 동안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만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요. 대략 45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까지는
홀딩을 하시되 손절 가격은 37만 5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이 뭐 내수도 하지만 해외 쪽 비중이 계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멀티플이 올라가는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혹시라도 갑자기 끝나잖아요. 농심 같은 주가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도 좀 보여지는데, 그다음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예, 클래시스입니다. 어제와 그 전 거래일 조정이 참 잘 나와서 정말 좋은 매수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말 그대로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 섹터는 항상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의 전체 비중 자체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용히 졸고기 잘 가고 있는 몇몇 섹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 관련 미용기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래시스입니다. 비슷한 섹터에 있는 종목으로 비올이 있고요. 조금 더 넓게 확장하자면 덴티움이나 레이와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 모두 현 시점에서 보이고 있는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0%에서 40%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 올해 1분기 발표된 실적에 의하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50%가 넘어갑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이 경영 환경 자체가 매우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이익률이 통상적인 수준 10% 수준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25,0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올해 들어서는 완만하게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괜찮고 업황도 괜찮고 실적도 괜찮고, 마지막으로 이 종목 또한 외국인들이 최근 1개월 동안 5월 3일 딱 하루만 매도세를, 그것도 매우 미미하게 보였을 뿐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 흐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은 분명히 맞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래시스가 조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매수를 해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조금 높게 3만 원 제시해 드릴 것이고, 손절 가격은 2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앞서서 살펴본 예상 체결 지수는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청원 FA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지금사 종목은 농심과 클래시스였습니다. 자, 그러면 농심과 클래시스 이 두 개 종목 현재 예상 체결가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농심입니다. 지금 EU에서 라면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농심 주가 함께 움직여줄 가능성 더욱더 높은데요. 0.97% 상승하면서 41만 8천 원에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는 농심입니다. 자, 계속해서 클래시스도 한번 살펴보시죠. 클래시스는 오늘 0.4%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2만 5천 원에 오늘장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분위기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자,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어제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0.15% 낮게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31% 오늘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나란히 상승불 켜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IRA 요건을 충족하는 광물 부국이죠. 칠레와 FTA를 통해서 핵심 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란히 2% 상승폭 보이면서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화면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HLB까지 일제히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 오늘 LNF가 5.18% 강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예상 체결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앞서서 살펴본 우리 시장 예상 체결가 코스피는
하락으로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좀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31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양시장 분위기는 오늘 간밤 미증시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만큼 좀 예의주시하면서 초반 흐름 잘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는 개장 당시보다도 마감 때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인데, 자,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은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49% 낮게 출발하면서 2,555.04포인트로 오늘장 문 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8%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855.87포인트로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데, 자,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주춤하면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과연 어떤 종목들 함께 살펴보면 좋을지 증시 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화면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좀 빨간불로 가득했던 코스피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좀 파란빛이 훨씬 더 강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나란히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앞서서 살펴봤던 예상 체결가보다는 좀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철강 금속 최근에 구리 가격이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다. 중국에서 예상만큼 리오프닝 흐름이 잘 나타나주지 않으면서 구리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철강 및 금속도 좀 약한 모습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도 오늘은 좀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6시 24분입니다. 오후 6시 24분에 누리호 3차 발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0.56% 강한 흐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0.27% 강한 흐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은 재료 소멸의 관점으로 이 두 개 종목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하이브는 오늘 서비스 업종에서 유일하게 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좀 어두워 보이는데, 자, 코스닥은 어떤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자, 지금 코스닥은 2차 전지 관련주들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1.4%, 에코프로비엠은 2.26%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LNF는 0.38%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빛이 아주 강한 코스닥인데요. 오락문화 업종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화학 업종 쪽에서는 나노신소재만 1%대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와 기계장비 전반적으로 모두 약하고, 사실 간밤에 미 증시에서는 중국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모더나가 6%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닥에서 제약주도 딱히 강한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좀 어둡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프로그램 매매 동향과 수급 동향 보시면서 시장의 해법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관우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오늘 장 초반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아주 강합니다. 지금 2,277 계약 이렇게 이제 순 매도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446억 순 매도,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도 235억. 그래서 장 초반에 벌써 외국인들이 한 7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덜어내고 있고, 기관들도 양시장에서 지금 4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로 보면 삼성전자의 프로그램 순 매수가 134억 순 매수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23억 이렇게 순 매수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 다른 부분에서 좀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순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시장이 같이 밀리니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0.4, 0.4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0.6. 그래서 10만 원대를 이렇게 앞두고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을 약하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센티멘탈 펀더멘탈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SK이노베이션은 오늘 다행히도 프로그램 순매수 13억 정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플러스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하지만 17억의 프로그램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 쪽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되는데 코스피 쪽에서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87억 순 매도가 들어오네요. 마이너스 1%. 하이브도 51억 순 매도인데 오늘 강보아 그리고 코스모 화학도 42억 순 매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5% 이렇게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 삼성 SDI도 순 매도네요. 포스코 퓨처엠도 순 매도인데 강보합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오늘 순 매도로 125억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플러스 0.5% 시가보다는 조금 내려온 것 같습니다만은 여전히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에코프로 BM도 프로그램 순 매도 71억 정도 몰리면서 장 초반보다 약간 내려왔습니다만은 1.2%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청원 FA,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도 외국인들 프로그램 순 매도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파네요. 네, 하지만 저는 그리 봅니다. 시장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선물 시장에서 지금 금액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매도세가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인 코스피는 0.3%밖에 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작 5분 만에 이렇게 많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무언가 모르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력이 매우 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소폭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난주부터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약간의 조정, 이건 결코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폴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고 있지만 응당 나올 만한 이야기가 그저 나왔을 뿐 결국에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보다 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디폴트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보이는 다양한 불확실성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매수 기회로 꼭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물 쪽에서는 코스피 기준으로 154억 원, 코스닥에서는 453억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코스닥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이야기하겠지만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길 권해드리겠고 원달러 환율이 1315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금리 인상 그리고 이에 따른 강달러 기조는 제 생각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기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지만 반도체 업종에서 지금처럼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은 지금보다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보다는 소폭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이제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도 한번 살펴봤던 것처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경영 환경과 실적은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두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가지고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LMF까지 최근에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요 며칠이었죠. 반등이 지금 또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것이나 이 또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만 한다면 크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계좌 전체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소폭 장 초반 약세 보이는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시장만큼은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또 누리호 쪽으로 좀 가봐야 되는데 오늘 뭐 약하게 이제 조정을 받고는 있어요. 근데 이쪽이 우주항공만 있는 게 아니고 방산도 같이 좀 섞여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갖다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저는 뭐 생각은 사실 동일한데요. 이제 이슈는 어쨌거나 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것이 누리호 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 오늘이 되겠죠. 사실상 기대감이 이제 모두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산은 그렇게 봅니다.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는 그 이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인 부분, 즉 세이즈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크게 오르긴 오릅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 비록 좋게 나온 다양한 방산주라 하더라도 최근에 주가는 전반적으로 소폭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기업 현대로테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 4월 25일까지 매우 강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이후 이제 거의 한 달이죠.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방산주들은 단순하게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이슈나 호재가 있는 것, 그 점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실적은 그래도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지난해 만들어 놓았던 다양한 수주 물량, 그것은 결국에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 또한 몇 년에 걸쳐서 매출액의 분할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되 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이슈나 테마가 크게 강한 시점이 아니니 계속해서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조금 자제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또 이제 코로나 다시 이제 좀 많아지는가 싶어가지고 모더나 주가를 봤더니 조금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수혜를 받았던 많은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크게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20년에 우리가 진단키트가 되든 백신이 되든 치료제가 되든 관련해서 거의 대다수 기업들이 이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상 셀트리온 제외하고 특별히 무언가 결과를 만들어낸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투자했던 그 많은 자금들은 결국에는 손실 처리가 됩니다. 통상적인 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들을 판관비에 해당 분기에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이미 손실 처리가 되었지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제네신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모든 결과들을 유형자산으로 우선은 계상시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기업은 기타 개별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다른 섹터에 있는 기업들은 말 그대로 잠깐 반짝 움직일 뿐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조금 멀리 하시고요. 시장의 주도주로 제약바이오가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코스닥은 전통적으로 제약바이오의 놀이터였는데 지금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군들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 그리고 게임, 마지막으로 엔터가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하고요. 예전에 이 10위권 안에 8개, 9개나 종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이제 밀렸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약바이오는 당분간은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환율 쪽을 좀 보면 말이죠. 1,330원, 40원대에 있다가 슬금슬금 좀 내려가지고 1,310원대 중반까지 왔잖아요. 사실은 이제 환율이 내려오면 수입 물가 쪽에서 조금 이득이 볼 수 있는 음식료 쪽 이쪽에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마 수혜를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전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죠. 항상 그렇습니다. 물가는 언제나 오르고요. 경기는 항상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원재료 가격이 인하되고 원달러 환율이 인하되면은 응당 조금 전에 이야기한 농심, 삼양, 기타 많은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 올린 판매 가격을 낮춰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원재료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인하 혹은 하락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농심이나 많은 기업들은 당연히 매출액이 자연스럽게 늘어남과 동시에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관련된 기업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분위기 오늘도 이창원 FA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7일 동안, 코스닥이 6일 동안 달려온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가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0.1%, 코스닥은 0.19%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매수세는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과연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는 어떤 종목들 집중해 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좀 시장이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미국 시장의 이 부채한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3대 지수도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예상했던 흐름인데 지금 우리 시장 그럼에도 이 정도 낙폭은 선방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환율 문제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좀 불발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을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환율 부분 역시도 조금씩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이제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증시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우리나라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거시적인 이슈에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또 시장의 변동성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섹터가 또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몇 가지 꼽아드리자면요. 여전히 좀 개별 이슈가 강한 종목군들이라든지 여전히 하반기까지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게임 섹터, 그리고 이제 엔터 관련 섹터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주 관련주들은 이제 작년 4분기부터 굉장히 지금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이번 2분기부터 앞으로 이제 아티스트들이 대거로 또 이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까지 계속 경고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하이브 그리고 JYP 엔터 이 정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게임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저조하거나 앞으로도 적자 지속 예상이 되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그 안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신장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크래프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0.13%, 코스닥은 0.2%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1% 넘는 낙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 이 정도면 꽤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해주셨고요. 자,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섹터가 있다면 게임과 엔터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엔터 쪽에서는 이슬희 전문가님께서 출연을 해주실 때마다 강조해주시는 두 개 종목이 바로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전에 따라가 말어를 통해서도 가격 전략까지도 함께 제시를 해주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게임주는 지금 펀더멘탈이 나와주고 있는, 확인이 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크래프톤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이 방금 언급해 주신 종목들은 흐름 쫓아가시면서 이 종목 지금은 매수해도 괜찮겠다. 지금은 좀 놓아줘야 되겠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특징주를 또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시장 흐름은 조금은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들 포착이 되고 있는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에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이야기는 해봐야겠죠. 지금 현재
0.15%가량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고요. 삼성중공업도 오늘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10위권 내에서 가장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한미반도체까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켄, 그리고 SNS텍은 저희 증시 8에서도 짚어봤던 종목이죠. 심텍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네요. 하나마이크론까지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는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들 저희가 살펴보고 왔는데, 자, 먼저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도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물론 그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만, 삼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한미반도체 이렇게 5종목이었습니다. 자, 이슬희 전문가님, 오늘 5개 종목 중에서 코스피에선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삼성전자는 이제 줄기차게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좀 이제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뭐 LG에너지솔루션 지금 굉장히 좀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고점 대비 좀 하락할 때 모아가시기에 좋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실적이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대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전부 다 전년 대비 훨씬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이 한 175% 가량 또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전부터 이미 조금씩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어느 정도 좀 제한을 두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기대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여전히 조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중국, 폴란드 등 이런 해외 각지에서 현재 공장 증설까지 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캐파적인 부분들까지 앞으로 하반기에 걸쳐서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매출액 영업이익에 기여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선은 정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역시도 조금 활발해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62만 원대 정고점 부근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다시금 수급도 붙고 있고 또 최근에는 LG에너지솔루션 외인들이 담는 이유가 있었네라는 기사 헤드라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슬희 전문가님은 이전부터 LG에너지솔루션 고점 대비 하락이 좀 나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은 계속해서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추가 상승의 여력에는 조금은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상승폭을 너무 높게 잡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에 LG에너지솔루션 나쁘지 않다. 거기다가 상반기에만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캐파가 확장이 되면서 실적, 펀더멘탈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물론 뭐 삼성전자 지금 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이슬희 전문가님께서도 물론 좋게 보고는 계시지만 오늘은 2차 전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과 함께 또 LG에너지솔루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코스닥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5개 종목이었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동진세미캠, SNS텍, 심텍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까지 저희가 5개 종목 함께 살펴봤는데 자,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이슬희 전문가님? 네, 하나마이크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만큼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반도체 후공정에 이제 속하는 부품을 제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하나마이크론 최근에 이제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뭐 기대 실적 대비해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들을 좀 지켜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 거의 웬만하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워낙에 이제 작년부터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영향을 계속해서 좀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부터 좀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비메모리, 메모리 부분 모두 또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전부 다 이제 개선이 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또 실적 증대를 이끌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지금보다는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까지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17,330원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괜찮지만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고려한다면 1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가부터 1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코스닥에서 살펴보면 좋을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슬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실시간 특징주에도 항상 가격 전략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마이크론 지켜보셨던 분들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자, 이슬 전문가님 오늘은 좀 따라가마로 넘어가기 전에 한 종목만 좀 더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기가비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을 했잖아요. 반도체 기판, 내측, 외측 검사 장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위를 하고 있는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뭐 수요 예측을 했을 때도 1,669대 1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뭐 6% 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기가비스 이 종목 혹시 뭐 물론 청약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수익을 당연히 보고 계시겠지만 이 최근에 좀 잠잠했던 IPO 시장에서 이 종목 한번 지켜봐도 좋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또 반도체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좋은 시기에 굉장히 좀 상장 타이밍도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고객사는 굉장히 좀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실적이겠죠. 이 기가비스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올해 이제 작년 대비 훨씬 더 매출액 영업이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금 업황이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좀 구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IPO 첫 공개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수급이 몰리는 상황이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어디까지 이제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상장 첫날은 조금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고 추후에 조금 내려왔을 때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비스 오늘 신규 상장을 하고 현재 말씀드리는 동안에도 1% 넘게 상승폭 기록을 하면서 거의 뭐 8% 육박하는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도체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래도 좋은 시기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겠으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뭐 8%까지도 상승폭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장 첫날 특히 변동성이 강한 만큼 한 주 정도 지켜보시다가 조금 내려오면 그때 기가비스 한번 지켜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종목 오늘 시장에서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해보는 따라가 말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파세코인데요. 자, 최근에 뭐 지금 계속해서 이상기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슈퍼 엘니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올여름 굉장히 덥다라는 공포감에 벌써부터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한낮 기온이 뭐 거의 28도에 육박하는 서울 낮 기온이 그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자, 파세코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부터 주목을 반드시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따라가겠죠? 네, 일단은 이제 그런 이제 말씀 주신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뭐 주가상에 크게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여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제 대표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월 초부터 이미 여름이 굉장히 좀 빨리 다가오고 있고 또 이제 길에서만 봐도 벌써부터 또 반팔을 입으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평년도 대비 굉장히 더운 또 여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에 비해서요 굉장히 좀 더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계절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으로 엮여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파세코가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좀 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30만 대 수준이 현재 50만 대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시장 점유율도 전체적으로 15%에서 20%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창문형 에어컨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제 일반형 에어컨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이에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파세코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역시도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계절 관련주로서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폭염이 거론될 때는 언제나 항상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상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재가가 14,94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부터 14,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단기적 관점에서 17,000원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세코 최근에 뭐 날씨가 상당히 더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미세먼지까지 몰려와서 창문을 열고 더위를 식히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따라서 어제 에어컨 관련주들이 좀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이 됐죠.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 영위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이 계절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화면 통해서 역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따라가마로 종목은 굉장히 핫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핫한데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 오늘도 지금 뭐 현재 시세 보니까요 15%, 16%가량 튀어오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뜨거워 보이는데 따라가도 괜찮습니까? 우선은 종목은 너무 좋은데 또 이 종목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간에 또 급등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점에서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일정 부분까지 내려온다면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신규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목 그리고 건축, 이제 개발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제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장기전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전쟁이 이제 종식될 시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이미 발표를 했죠. 네, 재건에 들어가는 이제 예산 비용만 최대한 1,200조 정도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삼부토건 역시도 포럼에 초청이 될 정도로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또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떻게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단기적인 기대감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좋은 결과까지 연결이 된다면은 어떤 이런 삼부토건의 수주 잔고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어떤 이익 모멘텀까지도 또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부토건 역시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탄탄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영업이익 지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완전히 지금 턴어라운드를 한 시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2, 3분기까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이제 건설 관련주들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주잔고죠. 수주잔고 역시도 현재 1조 4천억 원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손 충당금까지 좀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합치면은 이제 영업이익 증가 사유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에 이제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수 시에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동사에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주 잔고부터 이런 재건 이슈까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는 많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에 오늘도 좀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보다는 추후에 1,750원 이하대로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600원대까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부토건 종목은 너무나 좋은데 최근 2연상에다가 오늘도 16%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부토건 오늘 시세뿐만이 아니라 일단 펀더멘탈이 실적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거기다 대손 충당금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영업이익도 조금 더 좋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사실 삼부토건뿐만이 아니라 동부건설, 서희건설, 중소형 건설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격 전략 관망 의견 주신 만큼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따라가마로 세 번째 종목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KH바텍입니다. 이 종목 힌지 관련한 종목으로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따라갑니까 말아야 됩니까? 네,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KH바텍뿐만이 아니라 폴더블폰 관련주들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도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이제 차트 자체가 좀 우상향을 또 그려주고 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힌지 관련주로 굉장히 좀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힌지는 이 폴더블폰의 뼈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폴더블폰 수요 증가와 긴밀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되는 게 1분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좀 하회하는 이런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좀 낙폭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분기부터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이 KH바텍의 가장 주요 거래처는 이제 삼성전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삼성전자에서 5세대 폴더블폰 출시에 또 주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기 출시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들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겠다. 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힌지가 좀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에서 이제 물방울 모양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한 만큼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공급 단가 인상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힌지를 공급하고 있는 KH바텍의 어떤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좀 기대 실적 대비 굉장히 좀 가격은 싼 편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여전히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조금 죽어 있는 모습이지만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수급은 바닥권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2,500원, 2,05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가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4,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폴더블 폰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폴더블 폰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힌지 관련주인데 이 종목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계세요. 따라서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KH바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선방은 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코스피 여전히 0.07% 약보합권에서 코스닥은 0.27%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 매수세는 코스피에선 들어오고 있는데 코스닥에선 여전히 개인 투자자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계속해서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